자, 평촌선수학 고3 학생들 안녕. 자, 오늘은 지난 2시간 킁킁과 냠냠 시간에 이어서 21번 문제를 꿀꺽 삼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2번의 시간으로 문제에 사용되는 기본 개념 및 어떤 문제 스킬들을 확인해보고 그걸 응용하는 문제를 오늘 보여줄 거예요. 21번 문제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지난 두 영상을 확인했다면 그냥 정석으로 풀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풀이가 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준비한 문제는 작년 2020년 3월 고3 모의고사 가형 21번 문제입니다. 기억니은 지금 문제인데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0이 아닌 실수 m에 대하여, 자, 0이 아닌 실수 m에서 이 m은 어떤 녀석일까? 바로 gx, 0보다 작은 곳, 0 이상인 곳에서 따로 식이 주어져 있는 구간별 함수의 기울기 또는 y절편, 기울기 또는 y절편을 결정하는 실수 m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실수 x에 대하여 hx라는 함수는 두 함수 중 크지 않은 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야. 자, 이거 지난 냠냠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건데 fx가 이렇게 있고 또 gx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자. 그때 hx는 그 함수값이 크지 않은, 무슨 뜻? 작거나 같은 함수값을 hx라고 하니까 이렇게 작거나 같은, 또 작거나 같은, 갈아타는 함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hx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니은 동시에 보면 m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야. 이건 한 번에 봐줄 수 있겠고요. 자, 디귿 양수 m의 범위에 대한 문제야. 그러니까 m 값이 이 gx 함수를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자, gx는요 0보다 작은 곳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그리고 y절편은 m세제곱분의 4, 그리고 0 이상인 곳에서는 기울기가 2m, 그리고 y절편이 이렇게 주어지는 각 1차 함수가 됩니다. 살펴볼 것은 y절편이 같다는 거. 그죠? 그리고 m 값에 따라 이 기울기가 정해진다고 할 때 이놈의 기울기하고 이놈의 기울기는 무조건 부호가 반대가 될까라는 것. 그러면 m 값의 범위에 따라, 자, 첫 번째 m 값이 양수면 y절편은 어디에 있죠? 둘 다 양수 쪽에 있죠. 그리고 0 미만인 곳에서 기울기는 음수, 이상인 곳에서 기울기는 양수. 자, m 값이 음수면 어떻게 되죠? y절편은 일단 음수, 그리고 0 미만인 곳에서 기울기는 양수, 이상인 곳에서 기울기는 음수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기억 니은은 m 값이 마이너스 1인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 디귿은 양수 m이니까 이 상황으로 문제를 풀면 될 거야. 자, 긴 말 할 거 없이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억 m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gx는 m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식이 되는 거야? 47x 마이너스 4. 그죠? 또 0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고, 요거 그래프 슥 그려보면 구간별로 따로 그려야겠죠? y절편은 마이너스 4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 그어놓고, 그 전에 기울기는 47. 와, 큰 기울기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은
0 이상에서는 마이너스 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y절편이 또 마이너스 4인 이번에는 조금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 이런 녀석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그죠? 이제 여기에 fx를 쓱 그려봤을 때 누가 더 작거나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fx 그래프 바로 그려볼게요. fx는 어디 보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8x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2x로 묶어서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고 2x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되는 나중에 증가하는 기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2, 0, 2를 지나는 이런 3차함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작거나 같은 갈아타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확실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 fx를 미분해 봤을 때 얘는 6x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 이것의 0에서의 기울기 f'0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0에서의 감소율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고 그리고 이 녀석은 0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을 비교해 보면 얘는 얘를 순간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어떻게 살펴볼까? 여기 미분해 본 김에 그지? f를 미분해 본 김에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즉 f'(x)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를 갖는 x좌표를 찾아보면 6x 제곱 마이너스 8 얘가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럼 x는 얼마 나와요? 뿔마 1 그래서 이 양수 구간에서는 1이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1일 때의 f의 함수값은 얼마냐? f1은 얼마예요? 1 대입하면 2 빼기 8 6이 되겠고 마이너스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gx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뭐가 돼요?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이 되네. 봐봐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그지? 1에서 얘의 함수값과 얘의 함수값이 같은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 fx는 1에서 함수값이 둘 다 마이너스 6으로 그리고 기울기도 둘 다 마이너스 2로 같아지는 두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함수 fx는 그래서 이렇게 접하고 여기 2를 지나는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게 y는 fx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봅시다. 기억 m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지금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h는 누구였었지? 바로 작거나 같은 이죠. 작거나 같은이면 이 그래프 계속 연장했을 때 짠짠짠짠짠 이 3차함수 이것의 기울기는 나중에 47이라는 양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면서 저 한참 뒤에는 얘를 역전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작거나 같은 함수 hx는 이렇게 왔다가 이쯤에서 갈아타면서 이렇게 오게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hx는 빨간 그래프 모양이 되겠지.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접하는 것은 역시 같거나 작은 을을 따라갈 테니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빨간 함수 hx에 대하여 h 2분의 1은 누가 돼? 바로 이 g에다가 대입한 녀석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값은 마이너스 5니까 오케이. 2분의 1에서 h 함수값 마이너스 5다. 기억 맞는 말. 자, 두 번째. 빨간 그래프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개수는 두 개다라고 했는데 방금 여기 부자연스러웠던 곳 있었죠? 언제? 3차에서 1차로 접하지 않고 꺾이면서 갈아타는 곳. 여기 미분 불가죠. 또 있나요? 여기 대놓고 있네. 얘는 gx가 x는 0에서 꺾이면서 변하는 구간별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꺾인 뾰족점도 역시 미분불가점이 돼요. 그러니까 미분불가점 두 개 다 맞는 말이네요. 자, 기억과 니은 m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해 봤고요. 자, 이제 디귿 가보자.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 한 개인 양수 m의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을 일단 제껴 두시고요. 이제 이 fx를 가지고 양수에 대한 gx를 생각해 볼 때가 됐죠.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얘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y절편 양수고 이쪽 기울기는 음수. 자, 이것도 이제 지울까요? m 값이 양수면 이 gx 얘는 기울기 짜라라란 내려오는 마이너스 m분의 47이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양수 쪽에서는 양수 기울기 2m이 되면서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fx 계속 증가하는 함수로 이렇게 연장해 보면 갈아타는 함수 작거나 같은 함수 hx는 어떻게 되겠니? 분명히 이쪽은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따라오겠죠? 3차 함수를 따라올 테니까 얘는 무조건 미분 가능. 계속 3차 함수를 따라가고요. 3차 함수를 따라갈 테니까 무조건 미분 가능. 3차 함수를 따라가니까 무조건 미분 가능인데 이제 곧 만날 1차 함수가 생겨요. 3차 함수에서 접하지 않고 1차 함수로 갈아타게 되면 짠! 무조건 이쯤에선 미분 불가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양수 m의 최대값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 녀석 y절편은 m 세제곱분의 4야. 그죠? 이 m 세제곱분의 4라는 y절편은 m 값이 최대, 즉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m 세제곱분의 4의 분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게 돼. 그러니까 이 뾰족점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떤 상황에 문제가 되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돼. 어떤 상황에 문제가 되겠니? 바로 이쪽 갈아타는 함수. 이쪽이 치우고요. 이 갈아타는 부분은 무조건 생기니까 미분 불가점이 되는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 그리고 또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m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녀석의 기울기 마이너스 m분의 47은 점점 더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완만해지는 기울기를 가져서 이렇게 내려가겠고 얘는 m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파른 기울기가 되면서 EM이라는 기울기는 가파른 기울기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아무튼 양수 쪽은 얘가 아무리 올라가 봤자 미분 불가점은 반드시 생겨요. 왜? 갈아탈 때 꺾이면서 갈아탈 테니까. 그러면 언제야? 이 왼쪽이 문제야.
왼쪽에서 얘가 내려가면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이런 형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 갈아타는 함수는 이쯤에서 작거나 같은 이렇게 왔다가 짠 그리고 이렇게 갈아타고 다시 짠 3차로 3차에서 1차로 1차에서 3차로 갈아타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 미분 불가점이 더 생기게 돼. 하지만 미분 불가점은 한 개여야 한다고 했으니 이쪽은 이렇게 갈아타는 곳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갈아타는 곳이 생기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얘랑 이런 위치 관계가 마지막으로 m 값이 아무리 커져봤자 얘가 내려가면서 기울기가 완만해져봤자 접할 때까지만. 자, 접하는 건 어떻게 돼요? 니은에서도 살펴봤듯이 갈아타지 않는 3차로만 진행되는 hx가 마련이 되겠죠. 그래야 이 문제의 뜻을 만족하는 미분불가가 하나가 되는 디귿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m 값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 왼쪽 gx식 마이너스 m분의 47 x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 얘가 이 3차 함수 누구? fx 이것에 접하도록 하는 양수 m을 구하시면 되겠죠. 접할 때의 m 값이 바로 최대값이라는 거야. 자, 이제부터 계산만 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접하는 공통 접점으로 판단했을 때, 자, 여기 위치 x 값을 t라고 했을 때, 그죠? t에서의 기울기와 함수값이 같다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t에서 ft는요.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t에서 gt는요. 마이너스 m분의 47t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 그러니까 이 둘이 일단 같아야 돼. 또 기울기 또한 같아야 되니까 t에서 기울기는 3t 6t죠. 6t 제곱 마이너스 8 그리고 g't는요. 마이너스 m분의 47 따라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8t랑 마이너스 m분의 47t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가 같고 그 다음 6t 제곱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m분의 47이 같으면 된다. 두 개 연립해서 m 값 구하시면 그것이 바로 m의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식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요게 가장 까다롭죠? 요거 그냥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m분의 47 자체에 6t 제곱 마이너스 8을 대입해 보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8t는 6t 세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가 되는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8t가 소거되고 2항하고 2항 해주면 4t 세제곱이 2항 했을 때 마이너스 m 세제곱분의 4가 된다. 따라서 t 세제곱은 마이너스 m 세제곱분의 1이 되겠고 t도 m도 모두 실수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m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t가 마이너스 m분의 1이니까 이제 마지막 계산 넘어갑시다.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죠? t가 마이너스 m분의 1이니까 m 제곱분의 6 마이너스 8는 마이너스 m분의 47 양변 m 제곱해서 식 정리해주면 6 마이너스 8m 제곱은
마이너스 47m 8m 제곱 마이너스 47m 마이너스 6은 0. 자,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겠죠. 자, 인수분해하면 8, 6에 48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47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될 것 같네요. 8m 그리고 m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8에 플러스 1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걸 만족하게 하는 m은 마이너스 8분의 1 또는 6인데 양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수 m 값 6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6이다. 디귿 참이 되겠네요. 자, 5번 이 답이 되겠죠.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던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조금 빠르게 풀어봤는데요. 공부했던 내용 뭐가 있었죠? fx 그래프 빠르게 그리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구간별 함수 또는 갈아타는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갈아타는 함수에 대하여 또 m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어떤 그래프가 변화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답의 상황을 찾아서 그때 답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의 정석풀이는 어떻게 될까 하고 선생님이 정석 해설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자, 요 정도 길이면 정석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굉장히 길죠? 자, 해설지가 늘 이렇게 긴 이유는 뭐야? 기본 개념 및 해석하는 방법들까지도 해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해 두고 또 구간을 나눠서 이때는 어떻고 이때는 어떻고 이때는 어떻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상황을 추측해서 답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해설이 길어요. 그지? 그러니까 개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 해석하는 센스를 길러가면서 킬러 문제를 해석해 볼 수 있고 풀 수 있고 또 답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볼게요. 안녕.